안녕하세요, 뮤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계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4월 한 달 동안 아예 작성하지 않다가 어제야 비로소 가계부를 적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 가계부를 적을 정신이 없었던 이유는 4월 달에 너무 많은 돈이 나가고 빚도 지게 되었어요. 갑자기 열심히 모으다가 빚이 또 생겨버리니까 지출도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계부를 쓸 엄두가 안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내 상황은 돈을 아껴야 되는데 대출을 받게 되면서부터 지출이 또 늘어나 버리니까 제가 계획하고 있던 재정 상황이랑 맞지 않아 버려서 그거를 직면하기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돈을 모아야 되는데 가계부를 쓰지 않으면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빚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어제 맘 잡고 적어봤습니다. 살짝 부끄러워서 가계부 영상을 찍지 말까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올리고 반성을 하고 고치면 되니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달에 이월된 금액은 농협 통장에는 영원히 있었고 카카오뱅크 통장에는 30만 2,264원이 있었습니다. 4월 1일 화요일에 카카오뱅크에서 한 달 적금 6,500원 빠져나갔고 4월 1일이 생일인 분이 계셔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느라고 5만 원을 농협 통장으로 출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래에셋에 8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 8만 원으로 해외 ETF 구입했어요. 그리고 가족 적금으로 3만 원이 나갔습니다. 농협에서는 카카오뱅크에서 입금된 5만 원으로 바로 생일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제 생일 때 더 큰 선물을 받아서 비싼 선물을 해줘야 되나 싶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계속 이어질 인연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에 맞는 선물을 하기로 하고 지금은 배민 교환권으로 선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각각 한 달 적금 6,500원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5일 토요일에 카카오뱅크에서 비상금 대출을 받게 됐어요. 이 비상금 대출을 받은 이유는 현금으로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100만 원 때문에 적금을 깨고 싶진 않아가지고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현금 필요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100만 원씩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다 보니까 3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혹시나 돈이 필요할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비상금 대출을 3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이 300만 원을 받은 덕분에 빚이 100만 원이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됐어요. 하여튼 비상금 대출로 300만 원을 받았고 100만 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엄마 환갑이 있었는데 저희가 3남매인데 그 3남매끼리 모은 금액이 있었어요. 그 돈을 모은 목적이 원래 엄마 환갑을 위해서 모은 돈이었는데 이게 돈을 모으다 보니까 엄마 환갑이 되기 전에 엄마의 생신, 아빠 생신, 어버이날, 추석, 설날 이럴 때 조금씩 쓰다 보니까 충분한 금액이 모이지 않은 거예요. 또 환갑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돈을 각자 더 모아서 펜션도 잡고 노는 비용도 쓰고 또 엄마 환갑 선물로 금팔찌를 구입하기로 해서 돈을 더 모았습니다. 각자 될 수 있는 만큼만 모으기로 했는데 저는 결혼할 때 엄마한테 받은 금액이 좀 있어서 돈을 조금 더 냈어요. 100만 원을 냈고 조금 무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돈을 안 쓰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것 같아서 비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썼고 또 4월달이 되니까 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이 많은지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인간관계가 좁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좁은 인간관계에서도 축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결혼할 때 받은 게 있으니까 이 축의금은 돈이 없어도 되도록이면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축의금으로 10만 원이 나갔고 이것도 비상금 대출 받은 거에서 냈습니다. 또 한 달 적금 6,500원 냈습니다. 이 축의금을 카카오톡으로 넣어줬는데 카카오톡에서 쓰는 카카오페이가 농협은행에 연동이 돼 있어서 농협으로 보낸 다음에 축의금을 카카오톡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6일에는 한 달 적금 6,500원의 지출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 주가 끝났고 비상금 대출 받은 것 중에 110만 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 환갑 때 내는 금액 때문에 비상금 대출을 내긴 했지만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열심히 갚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썼어요, 지금. 그래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여튼 그렇게 2주차가 되었습니다. 2주차 때도 한 달 적금으로 6,500원이 나갔고 또 어떤 바람이 들었는지 비상금 대출을 낸 주제에 26주 적금도 꾸준히 했습니다. 26주 적금은 3월 말에 시작을 했던 거라서 비상금 대출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8일, 9일에 한 달 적금 각각 6,500원씩 냈고 보너스 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을 때 돈이 여기저기서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남편이 보너스를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절반을 저에게 용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현금 15만 원이 생겼고 15만 원이 생긴 김에 또 열심히 소비를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네이버페이 이용해서 두유 31,430원, 닭가슴살 59,500원, 샐러드 12,8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준 15만 원의 보너스는 저희의 식비를 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한 달 적금 6,500원 입금했고 농협에서 남편이 준 현금 15만 원 중에 쓰고 남은 46,270원을 카카오뱅크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용했던 신용카드 금액을 선결제를 해서 10만 3,730원을 입금했습니다. 그 나머지를 카카오뱅크 통장으로 옮겨서 농협 통장은 0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또 신용카드로 맛있는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카츠아토에서 4만 원을 썼습니다. 이 신용카드 금액을 이쪽 칸에다 쓰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선결제 한 것만 이 칸에다 쓰고 안에다가 적어줬습니다. 금요일에도 한 달 적금으로 6,500원 나갔고 토요일에는 엄마 환갑 때문에 가족들과 펜션에서 모이는 날이었는데 저희 3남매가 준비한 거랑 별도로 남편이 또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나이키에 가서 운동화를 구입을 했어요. 나이키가 지역 화폐가 되는데 지역 화폐가 제 카드로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남편한테 돈을 받을까 하다가 그 보너스를 본인이 다 가져도 되는데 저한테 절반을 줬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퉁치자, 남편도 돈 없는데. 그래서 선물은 남편이 하지만 돈은 제가 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낸 것과 다름이 없죠. 왜냐면 남편이 준 보너스로 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튼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에서 13만 5천 원 농협 통장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화폐도 농협 통장이랑 연동이 돼 있어서 농협으로 이체를 했고 한 달 적금 6,500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농협 통장에서 카카오뱅크에서 입금된 13만 5천으로 지역 화폐에 충전을 했고 잔액은 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로 나이키에서 운동화를 14만 9천 원에 구입을 했고 신용카드로 펜션 놀러 가기 전에 장 볼 거 그리고 펜션 가기 전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지바른버거에서 28,300원 햄버거를 구입해서 먹었습니다. 외식비로 28,300원 빠져나갔고 또 먼 길 가기 전에 카페인 충전이 필요해서 카페에서 4,000원짜리 커피를 사 마셨습니다. 일요일에는 펜션에서 숯불이나 이런 거 피는 걸로 추가금이 있어서 추가금 4만 원을 결제했고 다른 남매들도 각각 추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펜션 추가금 이런 거는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적금 6,5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펜션 추가금 입금한 걸로 농협 통장에 다시 0원이 되었고 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또 우울 증세가 와가지고 약간 직업에 대한 우울 증세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 시골에 내려와서 자리를 못 잡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더 심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직장을 들어가면서 괜찮아지는 듯 싶더니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있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다른 곳에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보다 더 나으리란 보장도 없는데 그러면 이 우울함을 그냥 하루하루 힘들어 하면서 지내야 되냐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라도 해보자, 공부라도 하자 싶어가지고 내년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원래 1월 달부터 공부를 해서 6월 달 시험을 도전해 보자 싶었는데 이게 일을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일을 다닌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체력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불만만으로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걸 준비하기 위한 동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연도에 치러지는 국가직 시험은 아예 못 봤고 2월 달에 지방직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경험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3월 달인가 언제 원서 접수를 했었어요. 그게 딱 동기가 되고 또 회사에서 되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 수 없겠다 싶은 또 그런 동기가 합쳐져가지고 겨우 이 4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4월 달에 시작한 공부는 이번 연도 시험이 목표가 아니라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부인 셈이죠. 이번 연도는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시험을 보는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용도로 접수를 한 거고 목표는 40점. 40점이 과락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는 40점 넘어보기 아니면 40점 채우기가 목표입니다. 여튼 그래서 책을 구입하게 됐어요. 신용카드로 책을 구입했고 제가 가계부를 제대로 못 쓰고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리는 것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좀 쏟고 있기 때문에이기도 한데 그래도 꾸준히 유튜브 영상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편집하는 게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어서 여튼 그러고 있고 그래서 한국사, 행정학 이렇게 책을 구입하는데 53,698원을 신용카드로 구입했습니다. 원래 제가 돈 아끼려고 책을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지금 2025년인데 저는 2026년 시험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이 2025년도 책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안 사고 강의를 듣다가 나중에 2026년 개정판이 나오면 그걸 사서 제대로 공부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시간이. 한 3개월? 3, 4개월은 기다려야 되고 책 없이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해준 말씀 중에 본질에 집중을 해야지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하면은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본질은 책값을 아끼는 게 아니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본질이어서 이 본질을 찾지 못하고 다른 걸 하다가 능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책을 구입해야겠다 싶어서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주차가 끝났고 3주차에는 월요일에 역시 한 달 적금 6,500원이 출금됐고 또 월요일이라서 26주 적금 4회차 4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또 화요일에는 남편의 외식비가 입금돼서 5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고 한 달 적금 6,500원이 빠져나갔고 캐시백으로 5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일에도 한 달 적금 6,500원이 빠져나갔고 주유를 해야 되는데 주유비는 되도록이면 지역화폐 쓰려고 해서 주유비 5만 원을 지역화폐와 연동되어 있는 농협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농협에 카카오뱅크에서 5만 원이 들어왔고 지역화폐 충전 5만 원을 해서 주유비로 5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목요일에는 드디어 한 달 적금이 해지돼서 19만 5,432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적금이 해지된 그날 바로 한 달 적금 신규로 이번에 500원 더 올려서 7,000원을 출금했고 한 달 적금 금액은 농협 통장으로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농협 통장에 19만 5,432원 한 달 적금 금액이 들어왔고 이 금액은 소비 적금으로 모은 거기 때문에 청도계에 19만 원,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 5,432원을 각각 출금해서 넣어줬습니다. 금요일에도 한 달 적금 7,000원 나갔고 토요일에는 강릉으로 병원을 다녀오는 날이어서 강릉 외식을 했어요. 35,400원 일본 가정식 요리파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사용을 했고 또 강릉에 갔으면 카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카페 가서 커피랑 음료 한 잔이랑 케이크 하나 먹어서 18,500원 결제했습니다. 또 한 달 적금 7,000원 빠져나갔고 일요일 날에도 한 달 적금 7,000원 나갔고 일요일 날 공부하다가 또 카페에 가고 싶어서 요즘은 주말에 공부하고 카페 가고가 루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요일날도 카페 가서 2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4월달에 결혼 기념일이 있었는데 그 남편 회사가 엄청 소규모 기업인데 아시는 분 회사라서 저희를 엄청 잘 챙겨주세요. 저희가
이 연고지도 아닌 이곳에 와서 고군분투하면서 3년 정도를 살았는데 그때 동안 엄청 많은 지원해주시고 많이 챙겨주시는데 4월달에 결혼 기념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남편한테 용돈을 준 거예요. 20만 원이라는 정말 큰 액수를 주셔서 요거를 또 남편이 결혼 기념일 챙기지도 못하고 했다고 20만 원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요 20만 원은 다른 데에 추가로 나갈 예정입니다. 여튼 20만 원이 들어왔고 이제 사주차는 드디어 월급날이 있던 주였어요. 월급날이 금요일이라서 좀 힘들긴 했지만 여튼 월요일날 또 한 달 적금 7,000원, 26주 적금 5만 원 빠져나갔고 신용카드로 또 책 필요한 게 있어서 34,010원에 책을 구입했고 또 엄마가 두유를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37,800원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엄마께 보내드렸습니다. 지역 카페에 있던 남은 돈으로 편의점에서 간식 3,800원어치 사 먹었어요. 화요일에도 한 달 적금 7,000원 빠져나갔고 또 농협에서 남은 금액이었던 803원을 카카오뱅크로 입금을 했습니다. 농협에는 유튜브 수익이 들어왔어요. 149,803원. 원래 115달러 정도여서 더 많은 돈을 기대했는데 여기서 6달러 정도였나? 그 6달러를 또 은행 수수료로 빼간대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들어오긴 했지만 여튼 처음으로 유튜브 수익을 정산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데 바로 농협 통장으로 넣어줬고 이 유튜브 수익은 저금을 할 거기 때문에 청도계로 149,000원 그리고 남은 803원 잔액을 카뱅으로 출금을 했습니다. 청도계에다 모으는 이유는 이 청도계가 비과세도 되고 이율이 5%여서 그나마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증권 계좌가 다 파란불이어가지고 이 증권 계좌에 넣기에는 제가 너무 쫄보고 해서 청도계에다 모으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어떤 바람이 들었는지 진짜 가방 안 산 지 엄청 오래됐고 제가 그냥 몇천 원 주고 산 에코백 가방이 있는데 그게 한 2,000원, 3,000원 주고 산 거예요. 민무늬 에코백 산 거 그거 들고 다니는데 그래도 약간 그게 막 해지고 부풀라고 이래서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무려 8만원짜리 가방을 구입했어요. 83,230원짜리 헤지스 가방인데 깔끔하고 무난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걸로 사계절을 다 들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83,230원 신용카드로 샀고 이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소비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해져서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이 신용카드를 조만간 없애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목요일날 한 달 적금 7,000원 입금을 했습니다. 드디어 월급날이 되었는데 이 월급날부터 5월달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